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창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예, 제가 상담이 많아서 이제 막 지역을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도 못 찍어서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강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제가 꼭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이제 경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기가 말도 못하게 어렵고 지역에 가보면 눈에 보여요. 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게.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체결이 안 돼요. 왜요?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작년하고 틀리게 이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체인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예를 들어 체인을 하고 있어서 안 돼서 문의가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체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 체인은 잘 몰라요.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유튜브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나름 패턴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역적인,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성별. 예를 들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부산에 문의가 온다면 대구, 울산 이렇게 겹쳐서 와요. 그럼 내려가면서 한타로 치고 서울에서 온다. 그럼 서울 뭐 성수도, 논현도 뭐 몇 군데가 합쳐서 이렇게 와요. 상담하러 가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네. 여러 군데를 들리니까.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음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한리필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뭐 칼국수나 아니면 이제 여름 다 오잖아요. 냉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겹쳐서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겹살이 문이 올 때는 그 주는 거의 삼겹살만 와요. 그것도 칼국수 올 때는 또 그 주는 칼국수만 오고. 근데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별. 남자가 전화할 때 남자만 또 올 때가 있고 여자만 또 오는. 처음에 이게 저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패턴이 아니고 경기가 그만큼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전화 왔던 게 이제 잔치국수예요. 제가 잔치국수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단가가 너무 낮아요. 왜냐면 잔치국수를 비싸게 주고 먹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박집들은 다 가격이 싸요. 그리고 무한리필이고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근데 동네 잔치국수 하는 집들은 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후발타로 들어가서 나눠 먹기 얼마나 대단하길래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한테 좀 단가가 있는 걸 해라. 그러니까 고단가, 고퀄리티 이제 이런 걸 하라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고퀄리티, 저단가. 기가 막히죠. 근데 쉽지 않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높고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단가, 고퀄리티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었다고. 지금 세대는 예전 세대들처럼 어려우면 뭐 3,000원짜리 아니면 돈을 안 쓰던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돈을 아껴요. 그 돈을 모아서 비싼 오마카세를 먹든 비싼 대박집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렴한 음식, 잔치국수 이런 거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안 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돼서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돼요. 되는데 파격적으로 해주든지 하려면 내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대박이 내일 모레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 내후년에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버틸 수 있으면 가라고 하죠.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조리가 쉽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배우지 않아도. 집에서도 해먹고 하니까 쉽게. 그리고 잔치국수 예를 들어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우리 동네 A 잔치국수 대박 친다. 해보라.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그분은 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럼 이미 돈은 다 써버렸어. 할 수가 없어. 여력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 없는 성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뉴를 바꾸려면 투자가 돼야 돼. 투자가 안 돼요. 그분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싼 음식을 하면 된다라고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싼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급하게 강의를 하게 된 거는 한 2달 상간에 이제 한 메뉴가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뭐 체인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체인을 하다가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단가의 음식이거든요. 비싼 음식은 아니에요. 보면 저도 이제 서울에 상담하러 가거나 이제 대전에 이제 내려가면 우동집에 가요. 역전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우동 한 그릇 가끔 먹고 하는데 이 우동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도 보면 우동짜장 이렇게 붙여서 파는 데가 있거든요. 가격이 싸요. 저렴하고. 대부분 6,000원에서 7,500원대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든 가게든 체인이든.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들이 사람이 많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노동을 하시거나 이런 인력사무소가 많거나 아니면 서민들이 있는 데 가보면 상당히 짜장 우동 장사가 잘 돼요. 간단하게 지금 같은 데 한 끼 때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한 2달 상간에 체인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하시는 분들 전화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인도 한번 가보고 이제 상담하신 분들 이제 가게들 보면은 체인도 있고 체인을 그만두고 자기 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종류가 틀린 이제 우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식 우동이라고 하죠. 일식 우동. 뭐 고명이 많이 올라가고 튀김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면을 이제 직접 뽑아요. 뽑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매출이 좀 떠주면 좋은데 이제 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획기적인 걸로 바꾸려고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래도 이 일식 우동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좀 바꿔도 크게 투자가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체인 우동이에요. 체인 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가 많은 게 있고, 메뉴가 많은 게 있고, 메뉴가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많은 곳은 사람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인건비 주고 뭐 하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막 저한테 막 따지듯이 막 시비 걸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죽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아프면 몸 아픈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많다 보니까 막 무리를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만 가지고 매출도 뭐 그 정도 돼버리고 그게 하다 안 되니까 상당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왜? 메뉴가 많은 데는 사람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남는데 메뉴가 적은 데는 장사가 안 돼요. 메뉴가 적으니까.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을 하려면 그 공간에 가야 되는데 그 공간에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개인 우동집은 보면 개인이 배워서 하신 분도 계시고 체인을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냥 정리하고 개인 상호를 달고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 본인들이 잘하고 닦고 그 지역을 이제 해서 우동 장사가 잘 됐는데 맛있도 좋고 우죽순처럼 막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나눠 먹기가 되는 거예요. 체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체인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왜 여기를 들어왔나 싶은 거예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걸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가게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상담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식형 우동을 하는 집들은 변화가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고단가거든요. 거의 이렇게 10,000원이 넘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바꿔도 큰 저기가 없어요. 모든 손님들도 다 그 가격대 먹으니까. 이제 뭐 고기 칼국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을 뽑지 않고 우동면처럼 생기를 받아다가 면을 내려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가가 높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권하고 있고. 근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분위기도 고급화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뭐 개인이 하는 데는 이제 메뉴를 다변화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동 같은 경우는 온우동, 냉우동, 비빔우동, 간장, 제육, 땅콩, 토마토 또 뭐 쭉 나와요. 예. 할 수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 메뉴로 판밥, 케이크 김밥, 퍼먹는 김밥부터 시작해서 김밥 종류도 쭉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고 다양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이 하는 곳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면 점심에도 충분히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동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우동은 그냥 국물에다가 면만 넣고 쑥갓하고 이런 것만 파하고 이런 것만 넣어주면 끝인가? 우동을 예를 들어 쌀국수가 요즘 11,000원, 12,000원 이래요. 쌀국수가 예전에 막 3,000원, 4,000원 했었거든요. 지금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왜 근데 우동은 그렇게 안 하느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다변화를 시켜라.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잊혀지지 않는 우동집이 되라는 얘기. 그 집에만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김밥을 서울 같은 데는 김밥을 사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맛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김밥의 분류들을 설명을 드려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건 체인 우동이에요. 체인 우동. 그러면 우리가 체인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체인 우동을 하는 데 가보면 상당히 체인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매출도 자기가 뭐 만족할 만큼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만족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생기니까 막 한 골목에 막 2개씩 있는 경우, 2-3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독단적으로 혼자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이 잘 되면 저거 괜찮네? 나 이런 거 해야지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에 대한 방어가 안 돼 있어요. 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뭐 할 음식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은 서울 같은 곳인데 우동집인데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 그다음에 인천, 대전 뭐 이렇게 있는데 메뉴가 거의 분식집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매출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그 본사에서 주는 물건가 빼고 뭐 하고 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더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무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서 상담하면 굉장히 시기조예요. 니까지 놈이 뭘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진심이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아픈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체인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해서 성공해서 나도 내 사업을 이런 꿈이 다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몸만 힘들고 진짜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심장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픈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자, 우리가 체인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체인을 할 때, 저는 전수를 할 때도 뭐 젊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있으시거나 말씀을 드려요.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려고 해라. 어차피 가게를 오픈을 해서 내가 갈 것 같으면 사업적인 각을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뭐 칼국수를 전수 받으면 사진도 찍고 인테리어 하는 방법도 배우고 다 서류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카탈로그도 만들고 자기 가게에 대한 카탈로그. 체인이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요. 사업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장사를 할 거면 준비를 조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인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동집이잖아요. 우동집이면은 우동집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납품하는 물건들은 있잖아요. 개인이 공장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OEM을 줘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OEM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만든 걸 본사 물류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소분을 해서 보내든지. 자기네가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는 공장이 그것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내가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동 체인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체인을 할 때부터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을 다 받아서 쓰죠. 그럼 뭐 육수를 끓이는 엑기스는 어디서 나오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 다른 회사 작품도 한번 써서 시간 날 때 만들어 보고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씩 스타트가 돼요. 튀김? 종류별로 쫙 뽑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튀김류만 해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 하나 스타트. 김밥? 만들어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김밥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한 얘기로 대부분 말잖아요. 근데 김밥이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뭐 퍼먹는 김밥도 있고 샌드위치 김밥도 있고 케이크 김밥도 있고 판밥도 있고 판김밥이라고 하죠. 판김밥도 있고 김밥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많은 김밥, 꼬마 김밥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 없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차차 저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떡볶이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수적인 뭐 이런 것들도 다 시중에 나와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OEM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회사의 물건만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 업체에서 주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레시피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럼 이제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 개발한 메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시중에 출시가 돼요. 제가 이제 찾아보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맛있게 끓인다면 뭔가 추가해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체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나씩 해놓으면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뭐 우동집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요 준비한 걸 가지고 새로운 상호로 우동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인을 하시는 분들을 잘하시는 분들은 먼저 선점을 하죠. 빨리 시작할 때
처음부터 초기 단계에 끌고 와서 몇 개를 차리고 빨리 내놔요. 시골 받고 빨리 해쳐버리죠. 그 털고 또 다른 체인 갖다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하는 크게 사업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체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 지금 보면 뭐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온 적은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런 우동집들도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이니까 막 저도 막 패턴 같은 게 생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은 많아지는데 체결이 안 돼요, 저도 막 피부로 와닿아.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갖고 상담만 하고 없어요. 체결이 안 돼. 왜? 불안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일시 우동은 결정 내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요. 가봤더니 그릇이나 이런 분위기 이런 게 다 고급화 전략이 돼 있었던 데라 메뉴만 바꾸. 예를 들어 고기 칼국수 바꾸잖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육수만 하고 면도 뽑지 않고 우동면 생지 사다가 이렇게 뽑아갖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이런 집들. 개인이 하는데 체인에서 개인이 넘어오면 되는. 체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물건을 다 뽑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답변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때 짝짝짝짝짝 해서 사업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체인인데, 우리가 이 체인을 할 때, 체인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깔아앉혀요. 제가 가보면 뭐 시비를 걸든 뭘 하든 딱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같거든. 근데 몸이 아픈 거야. 정말 전력 투구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몸도 아프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결정을 내면 잘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고집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과 같은 계열의 음식인데 어떤 집은 우동만 파는데 굉장히 맵게 해가지고 뭐 마라 형식으로 하든 뭐든 하든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서울이든 인천이든 성남이든. 그러니까 한 곳을 다 어려우니까 본인들 다 뒤져봤다는 거예요. 가서 먹어도 먹고. 근데 과연 그거를 나한테 대입을 해서 잘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 대체적으로 가게를 가보면 단골들이 다 잡혀있어요. 매출이 잡혀있어요. 매출이. 조금 경기가 어려워서 내려가긴 했지만 기본 매출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많게든 적게든 한 달에 얼마씩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쉽지가 않죠. 왜? 뭔가를 확 바꾸려면 이런 집들은 인테리어도 조금 고쳐야 되고 시설도 바꿔야 되고 막 좀 이런 문제가 생겨요.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왜? 지금 있는 매출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지쳐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거. 저단가 고퀄리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장사는 진짜 장사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2,000원에 팔아야 되는 칼국수예요. 어떤 집은 9,000원에 팔아요. 왜? 자리가 좋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000원에 팔아서 일단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래 물건이 회전이 돼. 조개 같은 것들. 근데 늘 신선한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퀄리티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오래 지나면 1,000원 올리면 돼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 저 새끼들 1,000원 올려서 다시는 가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9,000원이야? 1,000원 올렸어. 그래. 너무 쌌어.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그 집이 맛집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안 떠나요, 절대로. 가격을 올려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저단가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왜? 힘들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일을 해갖고 얻는 게 없을 때마다 그 절망감은 굉장히 커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이거 뭐. 근데 미래를 보고 가면 틀리죠. 왜? 내년에 1,000원 일단 사람이 많아지면 또 방리담에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라는 얘기. 장사를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결단을 못 내리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하고 상담만 하고 여지껏 지나온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는 거지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그러니까 상담만 끝나고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가보면 체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럼 그 정도 단골이 잡히고 한 사람들은 뭐 놀고 앉아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체인이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정도 매출을 뛴 데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시점이 왔을 때 뭔가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메뉴를 없애잖아요. 있는 데서 찾아요. 와서. 없네 하고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오면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걸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체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세요. 와가지고 지금 바꿔야 될지 막 갈등을 하는데 사실 결정을 못 내려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매출을 조금 더 버티고 가다가 바꾸던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걸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상황을. 근데 저는 그래요. 힘들든지 말든지 바꾸라고. 본인이 아니다 생각하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소는 먹는지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오픈한 집이 있거나 이러면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메뉴를 봐야 돼요. 맛을 보고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퀄리티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셔서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로또 복권도 사야 당첨될 수 있는 기대를 잡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던지. 뭐 바꿔서 망하면 망하는 건 알잖아요.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우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경험상으로. 중요한 건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동안 투자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라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대도 않게 사업 얘기를 하느냐. 근데 앞으로는 장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사업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포괄적인 생각,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요. 그렇잖아요. 장사만 한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고 이런 거에 염두를 두지만 내가 사업적인 걸 한다 그러면 장기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의 선정도 레파토리가 다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2,000원에 팔아야 되지만 아이씨 난 자리도 아니고 9,000원 때리겠어. 고퀄리티 저단가 사람들 무지하게 좋아하죠. 시간은 걸리지만 그 집 무조건 돼요. 그리고 회전이 되잖아요. 음식이 정체가 되지 않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인 어떤 거 해도 되냐 물어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웬만하면 전수를 받는 게 좋고 그게 안 돼서 체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납품받는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안 되면 소수만이라도 좀 배워서 하셔도 되고. 제가 상담을 요 근래 가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실망이에요. 실망.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계획대로 안 된 거 처음엔 됐는데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 힘든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감도 드는 거죠. 이걸 해서 좀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매출이 뜨는 데는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같은 체인인데도 안 된다 많거든. 그럼 이 정도 했다는 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확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근데 안 바꾸면 차라리 고단가의 음식을 몇 개라도 넣어라. 이 가게를 PR할 수 있는 음식을. 이 가게만 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확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의 음식을 갖고 출발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아예 적자가 계속되면 확 끊어버릴 텐데, 그게 아니고 단골들도 많고 매출이 돼요. 본인이 노력한 베이스가 깔려있잖아요. 그걸 버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웬만한 강단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상담을 가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을 어떤 걸 해야 하냐 묻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태들을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체인을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체인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체인을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면 뭐 또라이 같은 소리냐 이랬는데, 그게 또 필요해요. 체인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체인을 할 때는 사전 조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바운더리 말고 먼 데를 가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 매출도 산출해보고,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가맹점만 믿고 가서는 안 돼. 본사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과연 어느 정도의 저기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납품하는 물건에 비해서 내가 가져가는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시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술 전수도 좀 섞여 있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소스를 납품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사전 조사가 다 끝나서 나는 무조건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뭐 A키친을 했어요. 치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 A치킨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A치킨에서 최대한 배울 건 배우고 준비할 건 준비를 하자라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쓰는 닭 종류 있죠? 닭 종류, 뭐 재료들, 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 거도 시켜서 보고, 뭐도 해보고, 몇 번만 해보면 알아요. 그럼 하나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스, 전유, 닭, 뭐 수육, 닭, 뭐 골뱅이 양념 축축축축 해서 준비를 쫙 해놔요. 그 치킨이 되면 계약 기간 끝나면 정리하고 자기 이름 걸고 하면 돼요. 단골들이 있어요. 단골들이 있어요. 단골들이 바뀌었다고 안 올까요? 아니요. 단골들은 와요. 충분히 와요. 그리고 소스 차이가 그닥 없어요. 본사나 있는데. 그리고 좀 틀리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힌트를 얻을 때가 많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체인이든 전수 창업이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체인 본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물건을 받거나, 내가 뭐 A 본사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내가 할 때는 부당함을 없애면 돼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 이거 안 좋구나. 내가 가맹점주 본사고 가맹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서로 같이 잘 살자.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치킨집 하나 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체인조차도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예를 들어서 같은 체인인데도 A 동네에 있는 거는 잘 안 되고 B 동네에 있는 데는 막 줄 서서 먹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건도 똑같이 납품받는데 여긴 틀려요. 시스템이 가보면 그렇잖아요. 동태찌개집인데 체인에서는 반찬 4가지를 줘요. 설정이 4가지만 주는 거예요. A가게. B가게는 10개를 줘요. 남는 게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10개를 줬을까요? 앞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는 한번 보잖아요. 되는 거예요. 왜? 같이 했더니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장사가 1년 할 것도 아닌데 그래 장기전을 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희생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체인이라도.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사업적인 마인드. 장기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지만 앞으로 이게 흑자가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체인에 반찬만 몇 개 더 주는 건데. 그죠? 김밥집 체인. 어떤 집은 반찬이 없어요. 단무지하고 김치인데 어떤 집은 반찬이 14찬이 나와요. 셀프로 먹을 수 있게. 대박집이죠. 이 집은 아무도 못 따라요. 이 집 말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왜 이제 되겠냐 이거예요. 체인이지만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동집 얘기해 줬잖아요. 체인을 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면도 받아서 써보고 해보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접고 자기 가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잘 되니까 또 다른 집들이 우죽순 챙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변화를 해서 상담을 한 거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체인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잘 되는 집은 아무리 똑같은 음식을 해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틀리다. 서울에 그 우동집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갔을 때도 상담할 시간이 없어. 계속 손님이 들어 손님 받느라고 결국엔 제가 다른 집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저녁 때. 근데 매출은 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물건값 주고 하면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허투루 장사했냐? 아니에요. 그만큼 단골을 잡기 위해서는 음식도 있지만 이 사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님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체인이 다 잘 되냐? 아니에요. 이분들은 특별하게. 그럼 이분들은 이제 과감하고 거침없는 결단만 내린다면 얼마든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현실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단골이나 매출을 버리고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지금 이종팔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몸도 망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또 힘든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체인을 할 때 사업적인 마인드로 나갔었으면 대박 터졌을 텐데. 그리고 이런 체인을 할 때 잘 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 탕뛰기를 많이 해요. 그 체인이 잘 되는 유행을 탈 만한 체인을 빨리빨리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탁탁 내갖고 시골리를 탁탁 받고 다 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체인 찾고. 그래서 1년에 뭐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사업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전 강의실 때 뭐였냐면 전수 창업은 남는 게 있는데 체인은 남는 게 없다. 맞아요. 저도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체인도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인이라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 얻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체인도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고 일단 편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시간을 벌면서 스스로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소스를 이제 대체하든지 아니면 뭐 체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생각 외로 많아요. 물건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이제 접합시킬 수가 있어요. 이쪽에 뭐 튀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쪽의 소스를 이쪽에다가 좀 쓴다든지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체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뭐 그 사람 운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체인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같은 체인이어도 나는 저 집하고 뭔가 차별화를 둬야지. 뭐 어떻게 해서 뭐 다르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유두리 있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뭐 계약 기간이 끝나든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둘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품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체인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아요. 조합을 하는 거죠. 포장마차 체인, 치킨 체인을 해보니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자기도 이제 포차 비슷한 걸 해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상으로 달고 그걸 해서 또 가게를 몇 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경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지옥에 가보면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자영업자들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되는 집들은 된다는 얘기예요. 왜? 편중화가 되거든. 요즘 먹거리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검증된 곳에 가는 거예요. 맛집, 줄 서서 먹는 집, 괜찮은 집. 그러니까 어중뛰고 새로 시작하는 집이 힘든 거예요. 그럼 그런 집들이 성공하려면 첫 이미지에 확 임팩트 있게 잡지 못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퀄리티, 저단가. 퀄리티는 엄청 좋은데 가격이 싸. 그런 음식을 해야 돼. 그러면 힘들죠. 마진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덜 가져가는 거야. 힘들어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건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길게. 몇 년을 계획을 잡고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1,000원 올리고 내년에 1,000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왜? 퀄리티가 있는 음식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그닥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별로 저기도 없는데 물론 사람이 많으면 가격 올려도 뭐라 안 하죠.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니.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거를 하라는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손님을 못 끌어요. 5,000원짜리 잔치국수가 뭔 대단하다고 가겠어요. 맞아요. 무한리필에 엄청나게 주고 뭐라도 막 껴서 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되겠죠. 대신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버텨야 돼. 그러니까 버티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저는 그래요.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고단가 음식을 해라. 음식을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었으니 그들이 원하는 건 고퀄리티의 음식이다. 고단가에. 만약에 사업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고퀄리티 음식을 저단가로 팔면 더 좋죠. 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은 고퀄리티 음식을 하라는 거예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격에 팔아도 사람들이 크게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하라고 이제 상담을 가면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체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체인을 하냐 물어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체인도 있지만 모르는 체인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슷한 걸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좀 무한리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절 타는 것도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왜냐면 좀 문제가 많아요. 파동 예를 들어 무한삼겹인데 돼지고기 파동 나거나 이러면 다 죽어요. 근데 파동 나도 반찬 세팅 잘해주고 손님들 많이 가는 데는 꾸준히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난 데는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어중뛰고 이런 데는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인 거예요. 이분들한테. 폐업도 못해.
폐업하면 대출금 다 갚아야 돼요. 코로나 대출 받으면. 그러니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진짜 사면 초과에 빠졌어요. 전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 시간을 갖게 된 건 일단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할 때는 분명히 사전 조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체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인도 내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전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장사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체인 본사 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뭐 A 체인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체인 본사인데 내 가맹점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단기간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안 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요,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상담하러 다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체결이 잘 안 돼, 체결이. 전수를 받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갈등을 너무 많이 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잡혀 있는 곳은 본인이 노력한 그걸 일순간에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 아까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힘들어요. 예. 근데 방법은 내가 어려우면 바꿔야 되는 거고, 버틸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어떤 가게가 잘 되면 그거를 벤치마킹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과연 이게 내가 했을 때 먹힐 수 있느냐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많은 것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적인 마인드로 체인 사업을 접근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체인이라고 해서 나는 본사에 얽매여서 나는 내 일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본사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전수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디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 뭐 뜬금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 얘기고.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면 방향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도 좀 생기고, 없지만 여유도 좀 생기고, 그리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아요. 왜? 사업적으로 장기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어느 일순간에 잘못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고퀄리티 음식은 필수예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저당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당사자가 버티질 못해. 제가 여지껏 본 사람 중에 버틴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5,000원짜리 100개 팔면 50만원, 임금비 빼고 못 빼고 가면 없어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어요. 괜히 했다 싶어.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돈이 좀 된다 그러면 좀 꾸미세요. 물론 이제 체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테리어가 다 포함이 되니까 이제 되겠지만, 인테리어 손을 안 대고 또 체인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위험해요. 변화가 없잖아요. 음식의 임팩트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솔직히 지금 이제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그러니까 체인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전수받고 하는. 그럼 이제 체인은 할 때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여러 이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먼 데 있는 것도 먼저 좀 보시고,
그리고 뭐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몇 군데를 다 합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다른 데도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서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럼 체인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보완 음식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찾게 되면 거기서도 내가 뭔가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거기서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얻어서 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설사 그만둬도 다른 데 가면 여기서 이렇게 했었다 여기 받았으면 된다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식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인도 사업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체인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뭐 A 대박집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아류작들이 쫙 생겨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K 뭐 족발이 잘 돼요. 뭐 아주 막 유명해. 그러면 족발 하는 사람들은 요거 벤치마킹하고 비슷한 거 다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해요. 그게 자유시장이에요, 자유시장. 자유롭게 알아서, 자기 기회가 생기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묶여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체인을 할 때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갔던 곳에 정말 매출이 잡혀있고 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은 굉장히 기회를 잘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하려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체인으로 이제 내가 성공하고 싶다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좀 빨리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인을 체인으로만 보지 말고 체인을 내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쓰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씩 세팅을 해서 본인의 사업을 해도 되고. 그리고 개인 가게로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우동집 사장님 보세요. 준비를 한 거예요. 이쪽 육수도 써보고 저쪽 육수도 써보고 다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거보다 나은 거예요. 해서 계약기간 날짜 끝내고 그냥 바로 개인 사업으로 다 해요. 물론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 또 경쟁업체들이 생겨서 이제 지금은 또 다변화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되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적으로 각을 잡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할 때가 됐대요. 그분들도 우동 장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다변화해서 설명을 하면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잘 한 거죠. 이게 다 사업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업은 뭐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가짐만 그렇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할 때 근데 저는 사실 체인 별로 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망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체인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라는 예방이 이제 준비가 되겠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막 한 아이템에 있던 사장님들이 이렇게 막 왕창 이렇게 전화 오고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경기가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음식도 이제 뭐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우동을 만약에 체인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요. 6,000원에서 7,500원짜리 우동집을 했어요. 예. 똑같은 우동집을 한다면 10,000원에서 12,000원짜리 우동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씨 우동 같은 경우는 뭐 고명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먹을 건 없어요. 분위기상 먹는 거지. 그죠? 근데 한국식 우동에는 올릴 게 많거든요. 줄 것도 많고. 그럼 내가 포괄적으로 사업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체인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삼겹살 무한리필 체인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솔직히 뭐 그분들이 뭐 체인을 어떤 걸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무한리필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한리필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겁나게 와요. 돼지갈비도 그렇고. 왜? 공사비하고 막 이빨 때려 넣었는데 없어요. 해보니 재미도 없고 몸만 힘들고 아줌마 죽겠다는 거예요. 내 논란이 뭐 그 가게를 가져갈 사람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그 바꾸려고 하는데 시설을 바꿔야 되지. 돈이 없어요.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하는 막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냥 매일매일 고심하다가 또 자고 술 한잔 먹고 자고 막 아유 진짜 마음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체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남과 틀리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똑같이 가서는 그냥 똑같은 체인일 뿐이에요. 같은 체인 안에서도 내가 더 해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나중에 잘 개인 사업을 달고 남들한테 전수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게를 뺄 때 출소도 먹는데 가게 금방 나가죠. 시골리도 이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 가게에서 전수해 주는 거야. 내 아이템 있으니까 얼마씩 받고 전수를 해가 받아가라. 그러면 사업적으로 가면 이렇게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그럼 선택지가 많이 생겨요. 지금은 없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해요. 준비가 안 돼요. 불안하잖아요. 지금에 있던 음식의 레파토리가 있는데 바뀌면 손님들이 안 먹을 수 맞아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뚜껑 열어봐야죠. 근데 제 경험상 찾아보면 그 비슷한 게 다 있어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고퀄리티 고단가는 좀 머릿속에 주제하셔가지고 전수 창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업적으로 간다 그러면 고퀄리티 저단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앞으로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오픈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체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체인을 하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체인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따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려면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걸 받아 쓰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잘 찾아보고 하시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제 기회가 오죠. 왜?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열심히 일해요. 이래서 이미 단골들도 많이 잡혀져 있고 본인이 뭔가를 하려는 베이스가 웬만큼 다 깔려져 있어요. 뭐 하려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이나 저기 인천, 저 성남에 계신 분들은 베이스는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체품만 해서 어느 정도 조율만 하면 충분히 그 손님들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체인 회사한테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서로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만 좀 편안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길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사업적인 마인드. 아시겠죠? 내가 체인 했다고 해서 체인 사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맹점으로 들어갔어도
내가 가맹점으로 시작해서 체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를 하려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체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요 근래 올해 들어서 저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이제 막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뭐 이상한 패턴들도 생기고, 그리고 한 메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전화 오기는 또 처음이에요, 저도. 그리고 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를 가려달라는 전화도 또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건 다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운 좋아서 잘 되면 하겠지만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던 체인도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하면 이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전수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지껏 경험을 하고 이렇게 본 걸로는 이게 정답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음식을 하나 가르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장사를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좀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크레이지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